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결혼하고 육아하면서도 서로의 삶을 지탱해준 그런 사이였죠. 명절 끝나면 허리 아프다고 푸념하던 그 시절엔 돈 이야기를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우리 삶이 비슷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남편들이 퇴직하고 자식들도 제 갈 길 가고 이젠 우리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삶의 차이가 서서히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퇴직금으로 상가를 하나 샀어. 월세 들어오니까 편하더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저녁 장바구니 앞에서 1,000원짜리 두부를 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후로 친구와의 대화는 달라졌습니다. 요즘엔 한 달에 한 번은 해외 다녀와야 스트레스가 풀리더라. 헬스장 PT 받으니까 몸이 달라지더라. 너도 운동 좀 해봐. 그 친구는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자기 삶을 이야기한 것뿐이었겠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할인 쿠폰을 챙기고 마트에서 장 볼 때 가격표를 2번씩 확인하고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족한 사람인데 그 친구는 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그 한끼가 나에겐 한 주 식비인데 그 친구에겐 그냥 가볍게 기분 전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 예전 같지 않아졌지?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데 너랑 있으면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아. 나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부러워서 네 앞에 있으면 자꾸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 그 이후로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지만 마음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젠 생일날 잘 지내지 하는 문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요. 이 사연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다. 실제로 65세가 넘어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였는데도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삶의 속도와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다. 65세 이후에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현상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왕년에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잔을 기울였는데 지금은 연락할 친구조차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친구가 사라지는 첫 번째 이유는 서로의 환경 변화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인생 후반전이 되면 각자의 상황이 극명하게 달라진다. 누구는 여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생활비를 아끼며 살아간다. 이런 차이가 대화의 벽을 만들고 공감대를 줄어들게 한다. 더구나 50세가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사회의 정서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관계에는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오히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진정한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50세가 넘어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원하고 그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면의 또 다른 나와 대화하고 자신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이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소속에서 버려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게 된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당한 일도 참고 상대방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한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지하고 만족한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상대가 선을 넘으면 굳이 참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기에 아쉬울 것이 없다. 둘째,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명상, 취미 활동으로 채운다. 시간을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히 드러난다. 친구가 없어 쓸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활력 넘치고 즐겁게 살아간다. 셋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의 확인을 받으려 한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주변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긴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내면이 강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누군가의 조언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넷째,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비난은 신경 쓰지 않고 넘긴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하기도 한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이런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를 잘 알기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에게 맞추지 않는다.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줄 안다. 인생 후반전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는 시기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때 혼자만의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찰의 기회가 된다. 과거에 몰랐던 나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여정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책을 출판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있다.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폴 틸리히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라고 했다.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무조건 혼자 살 필요는 없다. 다만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분명 더 좋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말고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만나던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에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경제적 격차로 인해 불편해진 관계라면 더욱 그렇다. 돈 많은 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 곁에서 자꾸 위축되고 초라해진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짜 친구랑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눈높이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초라한 날에도 함께 있어주고 평가하지 않고 조용히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이다. 65세 이후에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좋은 것을 주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그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불필요한 인연을 유지하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낫다.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독이 주는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인생은 결국 혼자서 가는 길이다. 살아온 날들이 많아질수록 그 무게는 무거워지지만 마음만은 가볍게 가져가야 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지혜다. 백조가 잔잔한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우리도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 근심 없는 시간, 걱정 없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나이가 들면서 꽃 같은 인품의 향기를 지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지난 세월에 너무 애착하지 말고 언제나 청춘의 마음으로 활기차게 살아가기를. 과거는 아름답게 추억하고 미래는 희망으로 채워가며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름살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증표가 아니라 인생의 경륜이 쌓여가는 훈장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도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란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인생 후반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바로 자유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만끽하며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돈 많은 친구와의 거리감은 단순히 경제적 차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와 속도,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 사람은 여전히 생활비를 아끼며 알뜰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돈 걱정 없이 여유를 즐긴다. 이런 차이는 대화 속에서, 만남의 장소에서,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함께 차를 마시러 가도 한 사람은 호텔 라운지를 자연스럽게 제안하고 다른 사람은 동네 카페도 부담스러워한다. 내가 살게라는 말이 순수한 호의일지라도 받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고 부담을 느낀다. 이런 작은 균열들이 쌓여 결국 큰 거리감을 만들어낸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서로가 이런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오랜 정 때문에 쉽게 정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대화는 점점 겉돌고 진심 어린 소통은 사라진다. 예전에는 아무 말이나 편하게 나눴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고민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해도 될까? 혹시 자랑으로 들릴까?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대화를 막고 관계를 피곤하게 만든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관계로 변질되고 만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배려다. 아름다운 추억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재의 삶은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고 필요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양보다 질을 추구하게 된다.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변화가 더욱 뚜렷해진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동창이나 친구들과도 삶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공감대가 줄어든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다. 오히려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타인과의 관계에 매달리느라 놓쳤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음악을 듣는 시간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고독의 시간이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본능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하지만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런 본능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고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간다. 무엇보다 자신과의 대화를 즐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 가끔 만나는 한두 명의 지인만 있어도 충분하고 때로는 그마저도 필요 없을 때가 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친구인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단순히 TV를 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공부하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65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가 70세에 개인전을 열었다는 이야기. 은퇴 후 유튜브를 시작해서 10만 구독자를 모은 할아버지 이야기 등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 남과 어울리느라 과음하거나 과식하는 일도 줄어들고 자신만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갈 수 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은 중요하다. 명상이나 요가, 일기 쓰기 등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진다.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 있게 되면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것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되 고립되지 않는 것이다. 필요할 때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립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진다. 복잡한 이해관계나 의무적인 만남은 줄어들고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만 남게 된다. 이것은 오히려 축복이다. 가식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한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 많은 친구와 멀어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질투나 열등감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피로감만 쌓인다.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이웃, 같은 취미 모임의 회원,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 동료 등 이런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관계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관계다.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외롭다.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지혜다. 인생 후반전의 관계는 느슨한 연대가 되어야 한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때때로 만나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관계. 그런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하나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는 것. 많은 친구, 화려한 인맥, 활발한 사교 활동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다. 그러니 더 이상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지 말자. 돈 많은 친구와 멀어지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자. 그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제는 양보다 질의 시대다.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낫고 그 1명의 친구보다 평온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나이 들면 상실이 아니라 완성이다.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자.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이다. 그 사이에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인연이지만 영원한 인연은 없다. 각자의 시간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이 순리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것. 그것이 나이든 사람의 품격이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자.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그동안 미뤄왔던 나와의 대화를 시작할 때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고독의 충만함만 남을 것이다. 예수 인간관계에서 말의 힘은 절대적이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한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일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경우는 드물다. 말은 칼보다 예리하다고 한다.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마음에 남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중요하며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인간관계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존재한다.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신에게 손해만 되는 10가지 말을 알고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인간관계를 해치는 10가지 말을 자세히 살펴보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자신의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 1년 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지금도 그때만큼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어제까지 연락하던 사람과 오늘 관계가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인간관계다. 영원한 것은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때로는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하기도 한다. 현재 가까운 사람이 있더라도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사람과 다투거나 안 좋게 헤어질 때 당신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 한때는 신뢰해서 털어놓은 속마음이었더라도 관계가 끝난 후에는 그저 술자리 안주가 될 뿐이다. 특히 상처받은 사람은 복수심에 당신의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행복을 나누면 시기를 받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현실도 존재한다. 자신의 사생활이 주변에 퍼지면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 안 좋은 습관이나 불행한 과거사는 타인의 비판과 판단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과거 실패담이나 치부를 털어놓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당신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그 정보를 활용할지를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아프다면 이제는 그만 보내줄 때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아픈 과거를 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성장 방법이다. 그럼에도 가장 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과거사를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반드시 용기 있는 행동은 아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침묵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하다. 두 번째, 돈 자랑하지 말라. 어느 사회에서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돈 자랑이다. 돈이 많아지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결국 축하보다는 질투로 돌아온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돈 자랑은 가장 큰 금기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주고 당신도 기쁜 마음에 한턱 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참담해진다. 앞으로는 당신이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한 번이라도 반반 내자고 하면 태도에 불만을 느낄 확률이 매우 높다. 심지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도 늘어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정확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본인보다 잘 버는 사람은 질투하고 못 버는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감정은 감추려고 해도 쉽게 감춰지지 않는다. 가까운 지인에게도 돈 이야기를 하면 결국 돈 많은 네가 사라는 말로 끝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거나 소비 방식에 대해 인색하다는 비난을 듣게 된다. 좋았던 관계도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돈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대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겸손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과시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족이라도 정확한 소득이나 자산을 밝히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자산 관리나 투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야 한다. 그 작은 금액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쉽게 말하지 말라. 나의 비밀을 쉽게 털어놓지 말아야 한다. 가까운 사이라도 굳이 비밀을 말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관계는 없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멀고 섭섭한 사이로 변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집안 이야기, 학력 이야기, 부모 이야기, 재산 이야기, 배우자 이야기 등은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알고 싶은 욕구가 커진다. 그러나 아무리 비밀을 한 사람에게만 말한다 해도 결국 모두에게 퍼지게 된다. 소문을 내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입에서 나가는 순간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라고 시작하며 비밀을 공유한다. 그러나 상대방도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이건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라며 비밀을 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비밀은 끝없이 퍼진다.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당신은 신뢰를 잃게 된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모든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이미 말한 것은 주워 담을 수 없으며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 비밀은 지켜질 때 비밀이 되며 한 사람이라도 알게 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비밀을 지키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전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중요한 비밀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혼자 알고 있는 비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말하지 말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말은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대부분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표를 입 밖으로 내면 행동력이 낮아져 성공 확률이 더 낮아진다. 이는 목표를 말함으로써 이미 성취한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실제 행동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목표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목표를 향해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목표를 말하면 방해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보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들의 조언이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좋다.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목표를 말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실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주변의 시선은 더 큰 부담이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욱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다. 내 목표나 꿈은 내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의 계획을 조용히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결과가 나온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그때는 당신의 성공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5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말라.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화할 때마다 자신이 한 일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베푼 것을 계속 언급하는 사람은 결국 멀어지게 된다.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다. 보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자신에게 돌아온다. 설령 그 복을 자신이 받지 못해도 자손에게라도 복이 간다. 하지만 이런 복에도 조건이 있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그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 진정한 보시는 베푼 다음 그 사실을 잊는 것이다.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친구가 지갑을 놓고 와서 자신이 내야 할 때도 있다. 평소에 친구가 돈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그냥 자신이 식사비를 내면 된다. 다음에 만났을 때 지난번에 내가 밥값 냈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행동의 가치는 반감된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했더라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선행을 했다면 마음 안에서만 느끼고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선행 후에는 자랑하지 말고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해야 한다. 생색을 내려는 마음은 결국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감사함은 자연스럽게 표현될 것이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6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자신에게도 비밀이 많은 것처럼 가족에게도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읽는 것처럼 가족의 비밀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한다. 또한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했다가 관계가 악화된 경우도 많다. 이런 행동은 신뢰를 깨뜨리는 원인이 된다. 가족 간의 다툼이나 갈등, 특히 부부 사이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당신은 화해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오랫동안 당신의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 그들은 당신이 말한 최악의 순간만을 기억하게 된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척하고 타인에게는 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서로 약속하고 지켜야 한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성장 과정이나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면 자녀는 물론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들의 비밀도 지켜준다는 의미임을 명심해야 한다. 7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약점이나 약한 부분은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소연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험담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입이 근질거리고 외롭고 혼자서 견디기 힘들더라도 심호흡을 하며 참는 것이 좋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괜찮아진다. 참을 때마다 잘 참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 힘듦을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아줄 사람은 알아주고 먼저 다가온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상태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린다. 자신의 약점은 타인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직장에서 자신의 약점을 동료에게 털어놓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상사에게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상황은 당신의 승진이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만이 힘듦을 나누는 방법은 아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곁을 내어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을 싫어할 수 있지만 결국 후회할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다. 자신이 상처받는 것도 싫지만 자신의 말로 남이 상처받는 것은 더 싫다. 의도하지 않아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깊게 찌른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의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 듯 외로움에 익숙해지고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8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 아무리 좋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종교, 정치, 교육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려는 시도는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삶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고 반항하는 경우가 많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은 절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 소신 있게 지키는 것이 좋다. 자녀들이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단정짓는 순간 관계는 악화된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때로는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9번째, 친구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친구가 분위기 좋을 때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라며 말한 것일수록 남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입을 떠난 말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다. 말은 극비일수록 전파력이 강하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신뢰의 기본이다. 간지러운 입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고 결국 화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다. 남들이 자신의 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아야 한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 친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인격의 문제다. 당신이 친구의 비밀을 지킬 수 없다면 누구도 당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이건 비밀인데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정보는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친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 관계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요소다. 사람들은 종종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는 그런 행동에서 오지 않는다. 당신이 비밀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려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친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 그리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다. 10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말라.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릴 필요는 없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보다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한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질투를 받을 일도 없고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말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변에서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요청에 응할 수는 없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을 잘 그린다면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작품으로 말하게 하고 요리를 잘한다면 음식으로 감동을 주면 된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몸을 아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되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오는 기쁨은 그 자체로 충분한 보상이다. 이상의 내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 아니다. 주변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비밀을 지켜줄 믿음직한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깊은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오래 지속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친밀함의 척도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를 평가하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상대방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필요할 때 지지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막힐 수 있고 너무 멀면 소원해질 수 있다.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앞서 말한 10가지 항목은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 지침이다.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첫째, 경청하는 것.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진정한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단순히 경청하는 척하면서 상대방 말이 끝나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보다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느라 바쁘다. 이것은 진정한 대화가 아니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그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청할 때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더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경청은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평가하거나 조언하려는 충동을 참아야 한다.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원한다. 둘째, 격려하는 것. 격려는 칭찬과 다르다. 칭찬은 칭찬거리가 있어야 할 수 있지만 격려는 실수를 했을 때도 할 수 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다. 격려는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격려는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 상대방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실패했을 때도 이번에는 안 됐지만 네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아. 다음에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큰 힘이 된다. 격려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격려가 아니라 비난이다.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만의 길을 응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격려다. 또한 격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격려의 핵심이다. 셋째, 겸손해야 한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한다.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잘 익어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자 노력한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만든다. 또한 겸손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성취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응원하게 될 것이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배움은 없다. 항상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지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그만큼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온다. 결국 같은 힘을 가진 말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 말을 아름답게 하는 습관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 상대방의 마음에 작은 꽃씨를 심고 그 꽃씨가 크게 자라길 바라기보다 상대방이 힘들 때 마음속에 작게 핀 꽃을 보고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상대방의 마음에 예쁜 말이라는 작은 꽃씨를 심어주면 상대방도 당신의 마음 꽃밭에 꽃씨들을 기쁜 마음으로 뿌려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말의 힘은 양날의 검과 같다. 잘 사용하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지만 잘못 사용하면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10가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벽을 쌓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히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너무 많이 말하는 것도 너무 적게 말하는 것도 좋지 않다. 상황과 관계의 깊이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은 한번 입에서 나오면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이 나중에 내게 해가 될 수 있을까?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낀다. 반대로 때로는 거칠게 들리는 말이라도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평생에 걸친 학습 과정이다.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말의 힘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